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잡혔습니다. 시사평론계의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정통평론이 뉴스의 바다에서 잡혔습니다. 뉴스 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 관장 김용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넌 이름 얘기 안 하니? 꼭 알아야 됩니까? 네. 예. 네, 저의 흑역사가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름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안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태근입니다. 왠지 어울려. 예, 예. 회개를 하셨어요. 네. 예. 우리 저 뉴스 관장이 나날이 여러분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아가면서 이제 시사평론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몰랐어요. 촛불혁명 네. 이후에 이 급격하게 지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네. 뜨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 관장은 뜨고 있고 뉴스 공장은 지고 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생각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김어준 씨가 올해 이제 50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살 날보다 이제 만으로 50이죠. 68 68년생 아닙니까? 12월생인데 12월생. 51세네. 뭐 만으로 왜 따지니? 저랑 똑같구나. 예. 그래서 저 51세입니다. 12월생이 얼마나 억울한데요. 네. 그래요. 근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뭐 길어야 뭐 10년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러나 네. 한 15년, 20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승원 여보세요? 네. 제 이름을 네. 주의해 주세요. 이승원 네. 평론가 네. 내가 한 15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승원 평론가 한 16년 할 수 있겠네요. 같이 묻어가지 말자니까요. 묻어가지. 갈 길이 다르다니까요. 영업의 갈 영역이 길이 다르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네. 나이도 다르고 많이. 뭐 많이 달라, 많이 다르기는.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 저 이승원 평론가 정말 생물학적 나이는 점점 네.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다고요. 줄어가고 있어요. 생물학적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줄어갑니까? 길거리 가다가 저 네.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어. 걸그룹으로 네. 뛸 생각이 있느냐. 아, 네. 그 이유가 뭐냐? 어.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피부가 좋아져서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간장게장을 먹기도 하고요. 다 먹다가 남은 이제 간장 있잖아요. 네. 거기 몸에 좋습니다. 절이나요? 거기 들어가서 바르기도 거기 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네. 전신욕을 하는 겁니다. 마사지. 예, 그러면은 간장게장 네. 이런 여러 음. 좋은 물질들이 이 몸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파고들었어. 그래서 네. 우리 저 이승원 평론가의 마음까지 검게 만들고 예. 검게 만들고. 마음을 더 이상 어떻게 더 검어질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밥도둑입니다. 네. 그냥 저 우리나라 그 쌀이 너무 많이 비축됐다고 그러는데 뭐 이거를 뭐 북한에 보낸다, 뭐 한다, 뭐 무슨 쌀 가공식품으로 만든다 만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저기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이걸 국민들한테 보급하면 됩니다. 네. 국민들한테 보급하면 밥도둑이기 때문에 금방 비축된 쌀, 심지어 정부미까지 싹 사라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070-406-7779를 통해서 새우장에 메추리알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추리알이 없다 그러면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 네. 막 2주 만에. 반갑다고 했습니다. 전 안철수 캠프 여보세요? 홍보팀장. 그때는 이숙현이었고. 이숙현이었어?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 맞아요. 그런 우리 분이. 저 이숙현에서 이제 이승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얼굴에 네. 점을 박았어요. 사람이 바뀌었어. 네.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광고가 또 들어왔네. 그래요? 정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들 이러시는 거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여기서 영업하시는 곳인데 이게 뭡니까? 그릇 찻잔. 찻잔. 이게 유리인가 봐요. 유리는 아니고. 유리인지 오히려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한번 여러분들이 깨볼까요? 사셔서 네.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지면은 유리구나 하고 강화유리. 강화유리. 그렇습니까? 네. 오. 근데 이렇게 가벼워. 강화유리라서 그렇구나. 강화유리.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선배님? 사람들이 사서 깨봐야지. 그 마케팅 포인트를 말이에요. 괜히 끼어드셔. 정말 참 눈치도 없으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는 차 아니고
맛있는 차도구, 백화점 와드몰, 와드. 와이드한 차도구 세상, 와드. 와드를 박는다. 이 차도구 백화점이네. 주식회사 와드가 네. 국내 최대 차도구 백화점. 차 마실 때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차 도구들이 다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차를 우려내는 기구를 포함해서 제주도 애월에 사는 이효리도 애용하는 바로 그 차 도구, 와드몰에 다 있습니다. 차 도구가 드라마 협찬을 많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시는 차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차 도구는 이제 시트 같은 다스에서 다스. 이제 담당한다면은 네. 다스로 문의해 주시고요. 네. 와드는 국내 최대 차 도구, 마시는 차 도구 백화점입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 있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고 차 도구가 멋있네요. SBS 키스 먼저 할까요? 그리고 TVN 부암동 복수자들, KBS 매드독, SBS 2판 4판에서 협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나 협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증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차 도구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와서 한번 기품 있게 한번 차를 드시면 좋겠어요.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wadm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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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70-4492에 4001번. 1번. 이순재 선생님 070-4492-4001 예. 홍준표. 070-4492에 4001번이죠. 안철수 부탁해요. 4001번이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갑자기. 4001번이죠 하면서 헷갈렸어요. 4001번이라 했어요. 자, 안철수 너무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070-4492에 4001번입니다. 네. 070-4492 4001번 숙현이 점 언제 생겼어? 예, 이거 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김용민의 뉴스관장 방송 듣고 주문하면 15% 적립금이라고 그래? 써 있어요. 오, 정말요? 배송 메시지에 적어주세요. 네, 그럼 그 15%를 여러분들 싸게 구입하시려면은 와드몰입니다. wadmall.com 또는 070-4492에 4001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다담네이처의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070-4492에 4001, 2번 070-406에 7779. 다담네이처 전화번호. 다담네이처. 지금 똑같이 들었는데? 달랐어요? 네. 앞에는 070이었고 뒤에는 010이었어요? 잊어버렸죠. 이해 좀 바꾸세요. 임나라가 났어. 네. 죄송합니다. 네, 임나라가 났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미투 현상. 우리 아무래도 이승원 평론가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더 안타까웠던 게 사실은 여기저기서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남성들로부터 당한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계속 어필을 해왔어요. 이 사회에. 당장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혹은 십수년 전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사회가 그 목소리를 안 들었거나 그 억지로 뭐 무마시켰거나 했던 거죠. 차이점은 여자 검사가 얘기하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건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검사도 이렇게 당했는데 검사도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럼 뭐 신문사 같은 데서도 사실 만연한 거고. 신문사 같은 데서도? 그렇죠. 저도 뭐 여자 기자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고 어쨌든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2001년이니까 그 전에 이제 90년대에서 넘어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 기자들이 몇 명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자리 가면 뭐 이렇게 불쾌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용민.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아니, 네. 네, 지금 관련자를 찾고 있느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 기득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의 어떤 코어에 있는 뭐 검사든 판사든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여성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반향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 일반 힘없는 여성들은 당해도 괜찮고 여검사가 당한 건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이거는 엄청나게 차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회적인 반응을 보면서 두 번 가슴 아팠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느끼기엔 과거에 그럼 그렇게 돈 없고 빼갖고 정말 이랬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억울하게 당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이것이 새로운 일인 양 호들갑을 떠는 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우습죠. 네. 제가 사실은 네.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그때가 이제 2016년 5월 17일에 강남역 부근의 네. 화장실에서 여성분이 이거 뭐 정말 이유도 맥락도 없이 이유도 없이 정말. 예. 아니 뭐 이유가 있다 한들 살인당하는 게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을 받기 힘든 그렇죠. 그런 네. 범죄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미투 열풍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범죄를 당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요. 당시 제 팟캐스트에서도 어떤 폭력이든 좋습니다. 여성이라서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남겨준 그런 청취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퇴근길에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어느 할아버지한테 발로 치했죠. 애밴 게 무슨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냉큼 일어나. 또 다른 분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저의 가슴을 만졌어요. 음식점 승강기 앞에서 정체불명의 액체 테러를 당했습니다. 1.5리터 다 부을 때까지 속옷이 흠뻑 젖었고요. 저항하다 팔 다치고 발목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범인을 추적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다행히 사이다였지만 테러 당시에는 혹시 염사는 아닐지 싶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걸 계속 내리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와 말도 저항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군요. 또 다른 분입니다. 이게 다 어디 뭐 제가 수집한 게 아니라 네. 청취자분이 보내준 거예요. 계속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라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무릎 넘는 치마를 입었는데 성추행하겠다는 협박과 여성으로서 모욕을 느낄 발언을 들었고 최근에도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만히 앉아있는 저와 친구를 보고는 죽일 수도 없고라면서 위협적으로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니까 어찌 해버릴까 였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20대 새벽 6시에 학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 입고 있는 내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음 놀라 뒤로 자빠졌더니 뒤에서 나한테 깔린 채로 내 속옷을 찢음. 지나가던 아저씨가 소리치니 도망감.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함. 그 이후 한 달 정도 대인공포증으로 밖에 못 나감. 저는 안 예쁘고 튀는 스타일도 아닌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은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여자로서 겪은 폭력들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기억나는 것만 쓴 겁니다. 라고 하셨고 남성들은 상상을 못하는 게 일상적으로 여성들의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대학생 때 지인의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모든 직원이 유니폼을 갖춰서 입는 품격이 있는 곳.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여자가 가져다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며 웨이트리스에게 서빙을 부탁해 내가 가게 됐는데 손님은 아가씨 유니폼이 예쁜데 춤 한번 춰주면 팁 줄게 이렇게 말했고 내가 당황해하자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어느 날은 내 명찰에 적힌 이름도 발음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이름이 참 예쁘다며 밖에선 일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하소연했지만 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매니저가. 네. 뭐 저도 다른 분입니다. 뭐 저도 10대에 자주 당했죠. 애월은 가릴 것 없이
길을 가는데 가슴 슬쩍 만지고 지나가기는 일상사. 고3 때에는 밤 10시 넘어서 귀가하는데 술 취한 남자 둘이 나타나 한 사람은 길을 가로막고 한 사람은 내 목에 팔을 두름. 나는 무거운 고3 가방으로 힘껏 몸을 돌려 후려쳤는데 운 좋게 상대의 중요 부위를 가격했음. 그리고 겨울 두꺼운 옷을 뚫고 팔을 물었는데 전력을 다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집 앞이고에서 남자들이 순간 당황해 물러서는 틈을 타 도망침. 그리고 몇 년 동안 밤길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음. 또 다른 분입니다. 대학생 시절 지하철에서 치마 입고 서 있었는데 제 치마 자락을 허리까지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만짐. 내 나이 22에 아이스케키 당한 것도 황당한데 엉덩이는 무슨 죄야. 내 거라고 뭐하는 새끼야 라고 소리치니까 뭐 인연이? 하면서 제 따귀를 때리고 전철 문 밖으로 도망침. 저는 때린 힘에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괜찮냐고 했지만 그 새끼는 이미 튀고 없었음. 그 외 지하철 통학 시 바지 입고 당한 것도 부지기수. 가슴 만진 놈들 소소한 추행은 생략. 참고로 저 안 예쁩니다. 평범럽니다. 예, 또 다른 분. 저도 30대 초반까지 셀 수 없었네요. 얼굴 못생겼고 평생 치마도 입어본 적이 없는 평범인입니다. 20대에는 하도 당해서 남자 기피증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고등학생부터 70에서 80대 노인까지 참 다양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나이 먹어 아줌마 느낌이 나니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또 다른 분입니다. 중학생 때 버스에서 고등학생한테 성추행 처음 당하고 집에 울며 갔더니 어머니께서는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나 젊을 때 가슴 만지는 새끼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에는 등교하는 버스에서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결국 호신용으로 송곳을 들고 다니다가 어깨를 내리찍고 왜 자꾸 만지냐고 버럭했지요. 대학 때 언니와 대낮에 학교에 가다가 마주오던 아저씨가 얼굴을 후려쳐서 안경이 날아갔는데 나중에 뒤에서 그걸 본 같은 학교 남학생이 안경 주워주며 괜찮으냐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20대 초반 잠실역에서 고양이 가방 메고 가는데 마주오던 백발 할아버지가 제 가슴을 만지려고 팔을 쭉 펴서 손바닥을 훑고 지나갔는데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고양이 가방만 만지고 가게 했어요. 아이고 피해 사례는 셀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 지하철에서 어떤 미친 50대 남성이 나를 목표물로 생각했는지 갑자기 앞에 뛰어들어 내 가슴을 팔꿈치로 찢고 도망갔다. 황당하고 아팠지만 화가 치밀어 죽일 듯 쫓았다. 잡을 때쯤 되니 싹싹 빌었다. 그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쫓아가는데도 아무도 돕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는 비 오는 날 집에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갔다. 그 이후로 비 오는 날 밤거리를 걸을 때 뒤를 돌아본다. 또 다른 분. 공중 화장실 내 옆칸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음. 젊은 남자. 너무 끔찍하다. 예,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저는 사실 이거 읽고 나서 어땠어요? 남성들이 보기에는? 나는 진짜 뭐 만분의 1의 그 사건이 있었겠거니라는 생각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분들에겐 개인이 거의 일상적으로 겪는 추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투 열풍에 그때도 미투라고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여성들에게는 참.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은 아까 그 왜 밤길을 못 다닌다던가 대인기 피치 있다던가 그러니까 완전히 트라우마로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나고 집 밖에 못 나고 이거는 평생 그 사람한테 그게 한순간에 무슨 몸에 상처를 준 그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단순히 한 번에 이런 그 뭐라고 하죠? 그냥 한순간에 임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평생 수십 년 가는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그 XX 남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발 남자들이라고.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놀라운 부분들이 정말 있네요. 저렇게까지 심한 경우도 있었구나. 제가 들어도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016년 5월 20일에 제가 이제 제 트위터 한 90만이 넘습니다. 그때 강남역 그 사건 이후에 받은 그렇죠. 그 며칠 내용들이신 있다가 거죠. 그래서 어떤 폭력이든 좋습니다. 여성이라서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76%가 당했다. 24%가 당한 적이 없다. 근데 제 아는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10명 넘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쯤에. 한 명 빼고 다 일상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야, 나보고 추행할 생각이 있니? 없지. 근데 나도 추행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외모적인 부분은 누가 추행 당할 만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건 게 당연한 아니라서. 얘기인데 내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분이 그 여성분이 얘기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메시지도 그렇죠. 그런 게 근데, 되게 많네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 옷차림 이런 걸 신경을 써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을 유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추행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옷차림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바지 입고 네. 있고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슬럿 워커라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죠. 예전에 뭐 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 옷차림 때문에 성범죄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또 여성 운동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아랍권이나 이런데 다 가리고 다녀도 성범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모적 부분이나 또 옷차림 옷차림이나 이런 이거는 것들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이다. 전혀 아닌 거죠. 네,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한테는 그게 전혀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아, 그래요. 끔찍하네. 이게 저는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 특히 이 조선 땅에 사는 절반의 여성들은 76%가 이렇게 늘 성추행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거의 일상사고 길 가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도 당연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 여기서 이제 비로소 문제 해결점이 비로소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옆에서 성추행을 안태근으로부터 받는 거를 옆에 사람들이 당연히 봤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검사들이 그때 침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서검사를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 누구죠 지금 자유한국당 그 의원 당시에 최교일 최교일 같은 경우는 뭐 그 왜 네가 해집고 다니냐라고 이문정 검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이문정 검사를 데려다 호통쳤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가해자는 뭐 당연한 거고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 그게 뭐 눈빛을 주고받는 것으로 또 저는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과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회 전체가 다 공범인 거죠. 뭐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한다면 그걸 말린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안 했으니까 된 거야라는 정도. 예. 모두 반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2016년 5월 그때 정말 쇠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일상사구나. 화장실 가는 걸 공포로 느낀다고 남성들이 느낀 적이 한 번도 있나 평생 살면서. 근데 여성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네.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섭고 저는 폭행을 이제 당할까 봐 무섭고. 화장실 갈 때 그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떤 때죠? 또 막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것도 공포는 공포죠. 큰 공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없으면은 그게 집이면 괜찮은데 공공이다. 예. 네, 다른 사람 다 맞다. 정말 이러면. 정말 끔찍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저는 하여튼 그래서 2016년 5월 이후 우리 조선 땅에 사는 여성들의 거의 한 4분의 3이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이런 공포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제가 딸을 키우는 아빠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래야
한다면은 이건 야만의 세상이 다름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최소한 인지는 하고 살자. 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의 남자들 가해자들이 난 기억이 없다. 뭐 그러고 있는데 기억이 없기는 뭐가 아니, 네. 없어. 기억이 없을 수 있어.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너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한테는. 피해자한테는 그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10년, 20년 지나도 잊히지 못할 일들이겠지만은 가해자는 그게 또 쉬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기억 못하는 과거의 일들 속에서 내가 가해자였던 적도 분명히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 조금 더 이 사회가 진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수미 평론가 지난주에 네. 우리 제 브리핑 코너에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뭘 수상히 얘기해. 모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에 비해서 네. 다운된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잠재적 가해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잠재적이란 말도 뗐나? 네, 가해자였었다. 가해자였었다. 라는 거였죠. 남성들은. 네, 그래서 제가 뭐 욕도 많이 먹고. 네, 근데 또 여성 청취자분들은 좀 저를 높게 보시던데. 남성 청취자, 여성 청취자 어떻게 알아? 아니 그 글에 달린 거 보면 본인이 여성인데 어쩌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쓰신 글들을 예. 봐서. 근데 근데 김수민 평론가가 네. 스스로 가해자라고 인정했으니까 자, 개새끼라고 한번 해. 근데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억이 없다라는 변명보다 더 문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단정.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 네. 기억이 네. 없다는 거는 그쵸, 문제의식 못 느끼는 거지. 내가 그 여성의 어떤 손을 막 잡는다던가 이 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걸 성추행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거나 그렇죠. 그렇게 악의가 없었는데 이제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폭력적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예, 다 같이 잘못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여성들도 자유롭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같은 여성이나 혹은 남성에게 성폭력이 또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라서 다 같이 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이수범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국 사회가 저는 이렇게 관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정상이 아니고, 넓게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얼마나 리스키한 건가. 더군다나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이 사회에서 딸을 낳고 산다는 건 그 딸한테 부모님들 상당히 미안해야 된다. 왜냐면 아주 위험한 정글에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애가 여자야. 근데 얘는 정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글에. 그럼 저는 이거 그 아이한테 되게 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한때 원망한 적도 있었고, 나 이런 세상에서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직장 내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보이지 않는 어떤 성차별이랄까, 아니면 뭐 그게 사회적인,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네. 오빠들과 여동생과 혹은 누나와 남동생의 어떤 그런 하이라키가 또 다르니까 그런 일상의 것을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언제 한번 중학교 때인가 엄마한테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여자로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셨네요. 터무니없는,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 웃겼던 게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교복을 입는데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치마라는 교복을 입어야 되는지. 근데 왜 그러죠? 전 6년 동안 그것을 거의 그 족쇄처럼 생각을 했어요. 예. 전 궁금한 게 말이죠. 그게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 네. 뭐 시선의 문제도 그렇고요. 타인의 시선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도 불편한 면이 있을 텐데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그 여학생들은 그렇게 교복이 치마인 거에 대해서는 한 몇 대 몇으로 찬반이 갈립니까? 글쎄요. 그 너무 그 당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없었는데, 보면은 애들이 어차피 여학교니까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그 당시는 불편함이 네.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갔을 때,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불편한 거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딱 가면은 바로 체육복으로 갈아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니까 체육복은 다행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꽤 많았었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건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이라는 것도 사실 억압기제인데 더군다나 여자애들은 치마라는 걸 입혀놓으니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건 사회적인 굉장한 폭력이죠.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쌓여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불만을 했던 거겠죠. 왜 이런 사회에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매 순간 힘들게 만드느냐. 어머니가 황당하셨겠네요. 뭐 근데 뭐 또 본인도 뭐 차별을 받아온 여성이니까 뭐 이해를 하셨겠죠. 아버지한테 따져야지. 그런 건가? 네. 그렇지 않나? 왜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같은 이런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왜 따져?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수민이한테 따지면 되겠다. 김수민이한테 네. 가해자라고 자인한 최초의 남자예요. 예. 뭘 제쳐입니까? 근데 네. 저는 이번 사건이 또 일회성으로 끝날까봐 가장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래요? 또 이러다가 휙 또 뭐 국면 전환되고 뭐 또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프레임 전환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서검사를 욕하는 사람들 이거 본질은 성차별인데 네. 성추행과 성폭행인데 이것을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 뭐 외모의 문제를 폄하한 2차 3차 피해 이거 보면서 이런 댓글 남기는 사람들 정말 정상인가 정말 찌질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해자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성추행 피해자 사진을 보면서 안 예쁘다 이런 글 남기는 친구 그러니까 그 보면서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구제불능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네 얼굴 한번 보자. 봤더니 네. 김수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참 예, 이해할 그래요.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거 일회성으로 안 끝나게 생긴 게 지금 네. 계속해서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있잖아요. 네. 또 이거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던 조희진 검사가 또 뭐 문제가 글쎄, 문제가 있다라는 있지. 뭐 예, 이문정 네. 검사의 주장도 있고 이건 물론 이문정 검사 같으면 네. 좀 거의 검사장급 아닌가요? 지금 부부장. 부부장. 네, 부부장.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직접 맡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문정 검사 괜찮고 저는 근데 외부인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들은 또. 검사 그 동일체 그런 의식들 그 동일한 조직 상하 구분이 워낙 뚜렷한 데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 내는 것도 이제야 겨우 여자 검사들이 조금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 검사들은 또 묻어갔었죠 그 조직 논리에. 네. 그리고 지금 뭐 강원랜드 외압 같은 경우도 여성 검사가 어저께 MBC에 나와가지고 또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남성들이 전 거의 다 공범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 검사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아까 그 조모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인도 얼마나 뭐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보긴도 참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그 체제에 기본적으로 수능을 이제 한 사람이죠. 수능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네. 뭐 이문정 검사처럼 활동을 했다면 네. 낙인이 찍혀서 최초의 여성 검사자까지 되지 못했을 테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 거기에 대해서 대충 침묵하고 순응했던 그런 사람일 거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추정이 이문정 검사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참 회의적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서 네. 얻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범죄가 다 근절이 돼야겠다. 차제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가해자인 적이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2016년 그 사건 이전에는 나도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그럴 수 내가 있죠, 부지불식간에 했던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뭐 행동? 이런 것들. 근데 성추행이나 뭐 글쎄요 그런 범주의 그러니까 행동은 아니었지만 말로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뭐 적극적 액션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것도 자신이 없어 이 이야기야. 그런데 정말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은 상대방이 그걸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확한 기준인 거지. 내가 아니다라고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성희롱이냐 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간략한 기준은 그거예요. 저 같은 행동과 발언을 내 누나가, 내 여동생이, 내 엄마가 듣고 그 행위를 받았을 때
난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싶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저런 행동이나 저런 발언을 내 여동생의 누나가 엄마가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저런 대우를 받았을 때 약간이라도 불쾌하면 그것이 이제 성추행, 성희롱 이런 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별로 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자기 가족마저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주 변태 같은 남자라면 또 모를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그 정도 생각을 그냥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뭐 나는 아무리 털어봐도 그런 일이 네. 없다. 근데 왜 나를 우범자 혹은 그 잠재자.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뭐 너는 죄인이다 이런 네, 뭐 낙인, 벌 주려고 하는 게 정죄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아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됐으니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 네.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니 뭐 솔직히 뭐 지나가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 저 외모 평가하고 그것도 성희롱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점으로 보자면은 나는 무결하다. 어떻게 이걸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2016년 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항상 괴로워하면서 살아왔고요. 기억도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참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이 설령 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말이죠. 예. 그래야 이런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세상 또 내 딸과 손녀들이 행복한 세상 그렇죠. 뭐 비단 뭐 딸 손녀만이 아니라 아들 네. 또 손자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조금 훈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뭐 도덕적으로 더 여러분들보다 나아가지고 물론 김수민보다는 도덕적으로 제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훈계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이 다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삶을 네. 살아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들어서 좀 불편한 면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상의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글에서 최소한의 문명 사회로 가는 길에 있다. 예. 저는 아니 길 가다가 그냥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요. 추행을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회사 갔더니 회사에서 상사가 또 그렇게 추행을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예, 갈 정말.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는 없도록 우리 함께 또 뜻을 모으고 행동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또 고발자가 되고요. 또 누군가 그렇죠. 고통을 당했을 때 함께 같이 나서줘야죠. 나서주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승원 평론가에게 제가 외모와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수하게 말았었죠. 있었습니까? 네. 뭐 나이가 나하고 네. 비슷하다 뭐 이런 정도는 것 같은데 예. 네. 네, 뭐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사과하세요. 예, 예. 너도 사과해야지, 마. 뭐 말씀드렸죠? 네. 예, 없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워낙 입진보라서 큰 실수를 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진보느라 바빠가지고. 네, 진보가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였군요. 그리고 나보다 2살 어린 김모양 만날 때마다 내 배를 만졌습니다. 누구요? 김모양이라고 네. 있어요. 저기 배를 만졌어요. 자꾸 배를 만졌어요. 성추행. 예,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굉장히 친한가 보네요.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합니다. 네. 그런 누굴까? 점도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관장 오늘 수서 마무리하겠고 아이고 세상에 와드 고맙습니다. 국내 최대 차도구 백화점 여러분들 wadmall.com wad.com 여기 그리고 070-4492-4001 그리고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070-4062-7779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